김문기 사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검찰이 구체적인 공소 사실 밝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김문기 씨와 국회 정책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데 인터뷰 당시에 전혀 기억 안 나셨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위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와는 다르게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는데 오후 재판에 들어갈 때는 또 달랐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재묵 기자. 예. 여기 키워드처럼 오전에는 묵묵부답했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다시 부당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오전과 오후가 달랐네요. 맞습니다. 이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이 앞선 소환 조사 당시에는 이 들어갈 때부터 이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는 등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날 조사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오전에는 보고 오신 것처럼 들어갈 때부터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제 바로 묵묵부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후에야 조금 이 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이 재판을 앞두고는 당 차원의 입장도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오전에 있었던 이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박성준 대변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당 차원 입장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의 토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말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거짓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허위사실 공포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장희민 변호사님. 네. 오전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묵묵부답하던 이재명 대표가 부당함을 강조를 했어요. 사실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전 이제 마친 이후에 기자들에게 입장을 묻는 질의를 받고 아마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에 응하지 않고 부답으로 견제한다면, 그 입장을 견제한다면 뭔가 재판과 관련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해석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겨냥한 수사다, 사건을 겨냥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사실 데칼코마니처럼 김만배 모른다라고 대선 국면에서 이야기했고, 나중에 박영수 전 특검과 회식 자리에 김만배 씨가 사실 동석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은 잣대로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이루어지고 기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공세에 좀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전에는 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광선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최고위 단계에서도 기자들 질의에 이제 답하지 않았고 최고위 후에도 재판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혹시 추가 어떤 영장 청구 등을 염두에 둔 자세 낮추기다, 몸 낮추기다 이런 해석에 동의하시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몸 낮추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몸 낮추기를 할 이재명 대표도 아니라고 보고 아마 본인이 지금 사실은 지금 허위공표 사실 관련해서 첫 재판이잖아요. 앞으로 이번 달만 해도 이제 재판이 3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아마 검찰에서 대장동이랄지 유례랄지 또 성내 FC 관련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앞으로 계속 재판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마다 최고위에서 이 얘기를 하고 또 뭐 법정 들어갈 때 이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들어갈 때의 어떤 표정을 보니까 전에와 달리 상당히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재판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운명의 또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긴장했던 것 같고 들어갈 때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언론에서 많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올 때는 좀 생각을 해뒀다가 작심 발언을 한 걸로 보여요. 작심 발언이라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은지 기자님,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뭐 성남FC 후원금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재판이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거예요.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당내에서는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이러면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 서너 번씩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데 당 내에 이 업무 제대로 볼 수 있겠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들 좀 나오는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벌써 그것이 현실화됐죠. 네. 오늘 최고위가 9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재판 시간과 겹쳐서 30분을 땡겨 진행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30분 정도 땡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정도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지만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 당대표가 더 이상 당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당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은 네. 당에 즉각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에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쟁점은 부정부패로 기소 시 당무를 정지하는 당원 80조 적용인데요. 비명계는 이처럼 그 재판 출석 과정에서 당에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을 빨리 정리하라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혼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재묵 기자, 지금 어쨌든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런 얘기 나와요. 자, 만약에 제2차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검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친명계가 주축이 되는 이 초선 의원 모임이죠.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 사이 멘트 중에 있었었는데요. 이 넘어올 경우에는 아예 보이콧을 하자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즉각 국민의힘이 응하기도 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이 있었었거든요. 국회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에 무효 기권 던진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철험행과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2차 체포동의안을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추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자, 이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어쨌든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이 출석하지 않으면 표결 자체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이 보이콧이란 단어의 언급 어떻게 좀 보세요? 좀 책임 정치에는 반하는 부분이 있죠.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떳떳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물론 보이콧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이번에 표결에 붙였을 때 얼마나 민주당 안에서 총의를 모으는 기회들이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나는 가결에 찬성하겠다.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포기하고 영장실질을 그냥 받으시라라고 아주 소수의 의원들만 방송 등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을 뿐이지 의원총회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표로 뭔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 과정에서는 함구하고 있다가 했던 부분 저는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 보이콧으로 응한다? 저는 그거는 정당한 방식은 최소한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 잠깐 언급도 나왔지만 일단 비명계라고 불리는 이상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아서 기각시키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한쪽에서는 보이콧 얘기 나오고 한쪽에서는 스스로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고 얘기 나오고 친명, 비명 간 강경론이 상당히 분출하는 모양새 같아요. 너무 이제 시각이 틀리죠. 더구나 이제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참석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비명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친명과 비명 간의 이제 간극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친명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와서 의결을 하게 되면 찬성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제 친명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비명계가 마치 공천 때문에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친명계랄지 지도부랄지 이런 의원들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랄지 아니면 당대표를 그만두면 결과적으로 호의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 의원들이 공천받기 어렵다는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 이제 공천과 관련된 싸움인데 개딸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비명계에 대해서 또 뭐 보이콧하고 뭐 당원 투표로 대표의 직위를 그만둘지 안 그만둘지 결정하자 이런 것 자체는 결국 비명계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거의 지난번 체포 동의안의 부결을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더 골이 깊어지고 이러면 이럴수록 돌아오지 못한 다리를 건너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요.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민주당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요. 바로 개혁의 딸들, 일명 개딸들입니다. 이 개딸들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개딸로 불리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것도 조선일보에 아까 뭐 50% 된다 그랬는데 그건 너무 주관적인 평가고요. 그거 뭐 개딸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게 그걸 온라인 입당 당원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 대충 맞긴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입당했다고 그래서 그 속칭 그 다 개딸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당원 입당 늘었다고 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이재명 당대표 이제 체포 동의안 이제 부결 이후에 결국은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 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고 그런 의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그것이 당원의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지 기자님, 진짜 일명 개딸들 요즘 참 언급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딸들의 영향력이 또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민주당에서 최대 논란이 되는 게 이른바 개딸입니다. 네. 오늘 좀 논란이 됐던 뉴스인데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여론조사 20%를 당무감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권리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개딸인데요. 네. 사실상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혁신안에 따르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 평가에 정치 현안에 대한 당대응 활동 참여, 언론 및 미디어 활동 등 당무 기여 활동을 지역구 의원은 20%, 비례의원은 30%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은 페널티를 무려 30%까지 주는 안도 포함이 됐는데요. 비명계에서는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러겠죠. 이것은 개딸을 앞세워서 비명계를 솎아내려는 작업 아니냐, 사실상의 공천 학살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당무 감사라는 게요.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공천할지 아니면 누구를 공천하지 않을지 사전에 조금 작업을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장현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 방안이 실행이 된다면 정말 이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잘 동의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에 대부분이 개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좀 팬덤 정치 그리고 아주 목소리가 큰 정치에 일부 당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주류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도입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 당원들, 특히 뭐 일반 개별적인 의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좀 강성 지지층이다라고 분류되는 당원들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도 굉장히 선명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원들이 후원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그런 걸 성취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온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는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이걸 하나의 당무 감사로까지 편입시킨다는 그런 안은 좀 철회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광삼 변호사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슷하시군요. 지자체 선거랄지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이 권리당원이 경선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경선에서 같은 당 후보끼리 이기냐 지느냐를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그 전에 이제 당무감사에까지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여버리면 결과적으로 권리당원에 의해서 이제 공천이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당원이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강성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공천에 있어서 이러한 강성적인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치를 하는데 민주당에 소속된 정당인들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권리당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요즘 말하는 강성 민주당 당원이라는 이제 개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당무 기여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무 기여도 자체를 정치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을 당무 기여 활동의 중요한 이제 아이템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가 지금 같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방탄 정국이라고 하는데 이 방탄의 앞장서고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만 당무 기여에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만약 거기에 소극적이랄지 바른 말을 하면 그것은 당무 기여도가 없는 걸로 해서 감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위 10%가 돼버리면 아예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때 이러한 혁신안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의 상태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 리스크랄지 내년 총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혁신안을 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이 안은 소위 친명과 비명을 가르겠다. 누가 친명인지 누가 비명인지 한번 갈라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그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 내부에 이제 배신자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결국 혁신안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반대하는 그런 세력은 뭐 솎아내야겠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당원 여론조사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정유미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당무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팬덤 정치가 정치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본질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여러 당원들의 층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딸이라고 칭해지는 이른바 대선 이후에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들 수치가 뭐 많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 다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히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약간 위기 상황에서 큰 목소리를 낸다고 그걸 당무에도 개입하고 공천에도 개입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 수용하겠다? 일부 수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주된 흐름이 돼서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패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 안은 일부 혁신위원회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고 공식 검토된 바도 없고 채택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강재묵 기자. 예.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와중에 해외 출장 논란까지도 불거져요?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다녀온 것 관련한 비판인데요. 이 3.1절 임시국회가 열린 마당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의당이 나섰는데 직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3.1절 임시국회를 주장하여 임시국회를 연 지 하루 만에
의원 20여 명이 해외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여당의 비판에도 일하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결국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방탄국회였다는 국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 고쳐맨 꼴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민주당, 이러다가 곧 낙제입니다. 듣고 오신 것처럼 결국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탄 정당과 꼭 맞지 않느냐라는 비판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역시도 즉각 의견을 냈는데요. 이 민주당이 진로를 베트남에서 찾느냐며 이 구차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갔습니다. 이은지 기자님, 이 부분 기사화도 하셨죠? 네. 자, 3월 1일 날 임시국회 열었어요. 근데 정작 시작했더니 바로 의원들은 해외로 가버렸어요.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사실 해외 출장 문제는 정말 매년 나오는 해묵은 논란인데요. 이번 경우는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끝끝내 1일에 국회를 열었고 네. 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당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베트남을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러한 지적이 나온 건데요. 특히나 더 미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모임인데다 이태원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에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여서 관철시킨 좀 영향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한 모임에서 이러한 상황에 베트남 워크숍을 추진했다는데 실망감도 더 큰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차라리 상임위 차원에서 국비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아하. 이렇게 휴양지로 꼽히는 베트남에 사비를 들여간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놀러 간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건 3월 임시국회는 개의했고요.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오는 23일 그리고 30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하는 국회란 말은 지금은 조금 좀 어색하게 들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